네, 안녕하세요. 경제방송하는 유행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이슈 캐스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선 후보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워낙 많이 나오죠. 그렇죠. 국내에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코인 관련돼서 안 된다 얘기만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마침 또 이 ICO가 화제가 되는 김에, 그동안 약간은 익숙하면서도 조금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IPO라는 것, 기업 공개에 대한 개념과 함께, 주식시장의 기업 공개죠. 이와 함께 코인 시장의 코인 공개, 이 ICO까지, 그리고 좀 더 변형된 개념들까지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한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 회사의 종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가 중요하실 텐데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 만들잖아요. 회사를 만드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있고요, 유한회사 있고요, 유한책임회사 있고, 한명회사 있고, 또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어렵죠? 네. 여러분 다 잊으셔도 됩니다. 주식회사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또는 의사 결정 방식이 어떠한가,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종류는 나뉘게 되는데 그냥 다 잊으세요.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회사의 종류는 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주식회사 방식이 맞느냐라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주식회사는 투자 유치가 쉽고 간편합니다. 얘는 이 사채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 거래 절차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두 번째로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개인 사업자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개인 사업자는 채무를 고스란히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이 법인 사업자, 회사를 만들게 된다면 출자를 처음 했던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망해도 그 회사가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빚을 내가 갚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주식회사는 스톡 옵션이라고 나중에 인재를 영입할 때 돈이 당장 없으니까 주식으로 대신 주는 이런 방식이 있어서 인재 영입이 쉽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회사 설립 시 세금 혜택 같은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방식을 많이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 돈이 당연히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을 끌어오게 되는 방법을 하나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업 공개, 우리가 말하는 IPO와 또 상장의 절차입니다. 기업 공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 설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주식을 공개적으로 처음 파는 행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처음 만든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지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처음으로 외부에 팔게 된다는 거죠. 왜 공개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기업 입장에서 첫 번째, 돈이 필요하니까 공개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본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의 한 가지 주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공개를 하면 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특정 거래소의 상장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우리 상장사야,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신뢰감을 얻을 수도 있고 상장사 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또 추후에 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이러면 또다시 돈을 끌어오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습니다. 이거 회사 나중에 성장 잘 되면 주식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 얻어야지, 그렇죠, 라는 거죠. 네, 모두의 목표. 네. 자, 그러면 기업 공개 이꼬르 상장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은요 국내에서 1999년까지는 동일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개 입고로 상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상장 공개 요건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거든요. 자, 그런데 1999년 8월에 법령이 바뀌어요. 이 상장과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더라도 기업 공개를 쉽게 해서 쉽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기업 활동 쉽게 하라고요. 자, 그래서 이처럼 기업 공개와 상장을 분리해서 심사를 각자 하게 되는 제도를 실질 상장 심사 제도라고 부릅니다. 뭐 제도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냥 기업 공개 이꼬르 IPO 이꼬르 상장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폐 공개 ICO라는 걸 이제부터 알아볼 텐데, 이거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거든요. 앞선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벌써. 암호화폐 이 코인을 만들고, 코인 개발자들이 코인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여러 사람들한테 코인을 파는 행위, 이게 코인 시장의 코인 공개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코인 개발자들이요, 이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 코인에 대한 로드맵, 그러니까 뭐 소위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고 하는데, 이 코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남겨놔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코인이 이만큼 가치가 있어요 라고 잘 홍보해가지고 이 코인 공개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덱스 아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준비를 했던 덱스를 통해서 상장이 되게 되면 여기선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궁금하실 텐데 왜 공개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똑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코인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똑같죠. 당연히 시세 차익 문제입니다. 될 만한 암호화폐 같으면 미리 선점을 해놔야 최대한 뻥튀기를 시켜서 팔고 나갈 테니까 졸업은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IPO는 상장 주관사, 그러니까 증권사를 매개로 해서 상장 주관사를 통해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의 심사라든지 이런 뭐 관련 법령 심사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법망을 통해서 어떤 특정 기관들을 통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ICO는요 주관사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지들 멋대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상장의 기준이나 규정 같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불안한 좀 요소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IPO 잘 참여해서 대박이 나게 되면은 이 코인 시장이 워낙에 가격이 뻥튀기가 되니까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 수십만 퍼센트 마구잡이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쪽박사례라는 거죠. 쪽박사례.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 먹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 초창기에 바짝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초창기에 크게 개발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물량을 던져버리고 아예 잠적해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돼서 스캠, 사기다 또는 러그풀이다, 이렇게 용어까지 또 새로 생기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2017년 9월 달에 ICO를 전면 금지시켰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 같은 달 29일에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코인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검증이 좀 되면서 그나마 보다 안정적으로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코인 공개 시장에서 좀 생기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코인의 검증 주체, 누가 검증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새로운 용어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IEO, IDO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운데만 다르네요. 그렇죠. 국내 시장에서는 ICO 관련된 게 금지가 됐지만 뭐 해외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이 생긴 게 된 건데, IEO는요 Initial Exchange Offering입니다. Exchange, 거래소, 환전 이거잖아요.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코인 공개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중간에서 검증을 해주고 또 코인 공개를 대행을 해주는 이런 종류를 우리가 IEO라고 부르고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낸스 런치패드 또 바이비트 런치패드 등에서 주로 이런 사례가 확인이 됩니다. 국내는 국내에서는 업비트 다들 알고 계시죠? 업비트 같은 데서도 뭐 예를 들어 2019년 이럴 때 베리블록 코인 이런 것들을 IEO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IDO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니셜 덱스 오퍼링인데 뭐 바로 그려지시죠? 일반 거래소 말고 덱스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덱스의 기본적인 뭐 대표적인 사례 유니스왑이라든지 아니면 스시스왑 이런 데서 대표적인 사례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IFO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신규 코인을 상장하는 개념은 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 텐데 덱스 아시잖아요. 탈중앙거래소. 덱스를 통해서 스테이킹하는 것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그 대신 이자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로 그 덱스에서 코인을 이자로 주게 되는데 이렇게 이자를 받게 되는 새로운 코인을 받게 되는 방식을 IF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념들도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IPO부터 ICO까지 그리고 새롭게 파생된 개념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